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장수 칼럼 세 번째 얘기입니다. 생로병사는 인간의 본능적 고뇌의 표출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지 않는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우선 지루해서 못 살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일만 되풀이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메마르고 서글플까요? 또 죽지 않고 자식만 난다고 하면 어머니 고통은 얼마나 심할까? 이름 짓기도, 이름 익히기도 힘들 것입니다. 거기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폭동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은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시장도 서로 안 하려고 야단일 테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늙는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살고 싶다고 했던 진시 황제가 생각이 납니다. 노화는 언제부터 어떤 원인으로 시작될까? 노화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는 반드시 인생의 후반에 일어날 것일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편의 성장이 진행되고 또 한편에서는 생리적 기능이 감퇴되면서 노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장이 지연되는 대신에 생리적 기능 감퇴가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노화란 말은 결국 나이와 관계가 된다는 얘기 됩니다. 나이는 에이즈라고 쓰죠. 노화를 나이를 먹는다고 하면 에이징이 됩니다. 진행형이 되겠죠. 그래서 에이즈가 에이징으로 돼서 나이가 노화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노화는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태어나면 누구라도 늙고 병들어 죽게 되기 때문에 이걸 요약하면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는 인간의 본능적 고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리적 노화 속도는 반드시 나이에 따라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찍 죽는 사람, 그 다음에 장수하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유전인자와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인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유전인자는 빼놓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활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의식주가 다 포함되고, 그래서 이런 생활 환경이 질병에 걸리고 또 그게 다 포함되어서 이것이 노화 속도에 차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촉진시킬 수도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노화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왜 늙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노화를 지연시키고 장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노화의 원인에 관련된 학설로서는 첫째, 1956년에 컴포트 박사가 제안한 소모성설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이 소모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걸 영어로 wear and tear theory라는 말을 씁니다. wear는 옷을 끼어 입는 걸 말하고, tear는 이게 날아 빠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옷이 이제 날아 빠지는 그런 이론이다, 소모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둘째, 1950년 하만 박사가 제안한 프리라디칼 시월입니다. 프리라디칼 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셋째가 1962년 웰치 박사가 제안한 변이설, 뮤테이션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변이 이런 게 생기면 빨리 늙게 되겠죠. 넷째는 1962년 브루멘탈 박사가 제안한 자동 면역설, 오토이문 시월입니다. 자동적으로 면역이 소실된다는 얘기죠.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자체 힘이죠. 영웅기도 잡아먹고 하는 이런 게인데, 이게 자꾸 힘이 빠지면
자동적으로 빠지게 나이 들면. 그래서 오토이문 시어라고 부릅니다. 다섯째는 1963년 요크센 박사가 제안한 교차결합설, 크로스링킹 시열, 서로 뒤엉키가 있는 게 서로 교차가 되어버리면 이게 노화를 촉진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섯째, 1969년 가와시마 박사가 제안한 축적설, 어큐뮬레이션 시열이죠. 이거는 축적, 뭐든 나쁜 물질이 축적돼야 한다, 몸에. 이게 배출돼야 되는데 안 되고 해서 노화 촉진한다. 그 밖에도 1961년 헤이프리그 박사가 제안한 프로그램설이 있습니다. 너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죠. 1963년에 오걸 박사 제안한 장애 축적설, 에러 카타스트로피 시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러 장애죠. 어떤 장애가 축적이 돼가지고 노화를 촉진한다. 이들 노화 관련 학설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가설이 하만 박사가 제안한 프리라디칼 시열입니다. 프리라디칼 하는 건 이거는 정상적인 기가 아니죠.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보죠. 프리라디칼 하면 주로 산소 관계가 많은데 산소 가면 O2가 정상이죠. 그래야 화학기호에 볼 때 O와 O가 딱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이게 지 멋대로 하는 프리, 그렇죠? 라디칼, 유리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이해가 됩니다. 인간은 50내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모두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막은 모두 지질과 단백질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세포막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 세포막의 지질 성분이 첫째, 외부로부터 자외선이나 방사선 같은 걸 많이 쪼이게 만든다 했죠. 지금 둘째는 공장 폐수나 농약 등에 의한 수질 오염, 이것도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셋째, 항생제 등 합성의약품 너무 많이 사용하면 역시 문제가 됩니다. 부작용이 있죠. 넷째는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을 말하죠. 이 가공식품을 통한 식품 첨가물의 과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다섯째는 환경호르몬이라는 내분기 결합 물질. 자, 환경호르몬 그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호르몬은 인체에 있는 거죠. 내분기에, 우리 몸 속에 내분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게 호르몬인데, 이것이 교란이 된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다이옥신이라든지, 다이옥신 쓰레기 태울 때 나오죠. 그 다음, 비스페놀 A.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플라스틱 제품이 굉장히 많죠. 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이 나옵니다. 이걸 만들 때 강도를 조절하는 데 따라서 비스페놀 A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높은 온도, 얼음물이 넣기나 혹은 뜨거운 거 닿게 되면 이게 분출돼 가지고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섯째는 스트레스 줍니다. 일곱째, 공해 오염 등의 원인이 화학반응 활성산소가 생성되면, 자, 활성산소 앞에서 좀 나왔죠. 프리라디칼 나왔죠. 활성산소 나쁜 산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줍니다. 그러니까 주로 산소에 관계되는 건데, 이게 아까 좀 전에 산소가 O2가 되는 이게 쪼개지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 H2, O2라는 이것도 다 그게 포함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파괴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과산화질이 생겨, 과산화질은 굉장히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마치 좋은 산소는 95%, 이건 그거 대단히 안 되고, 나쁜 산소 5%가 바로 프리라디칼입니다. 활성산소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밥이 약이라는 속담을 수없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진짜 좋은 말이죠. 진짜 밥이 약입니다. 어떻든 노화는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본능적 고뇌의 표출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지혜롭게 건강 장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가능하면 가공식품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